자,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자, 사실은 왼쪽에 보면 이게 프로젝트 관련해서 폴더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해놨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요게도 다가도 프로젝트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려고 해도 되고 그냥 해도 처음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우저라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참 중요한데, 여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만들면 여기 하나씩 더 생겨요. 이렇게 폴더처럼.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하려면 그것만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위쪽에 보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스케치 기능이랑 간단하게 만드는 크리에이트 정도만 사용해도, 모도파이 정도만 사용해도 간단한 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드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스케치 파트에 가서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을 왜 그린지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팅커캐드 할 때 이미 가르쳐 줬는데, 사각형을 클릭하고, 자, 팅커캐드와는 다르게 얘는 이렇게 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닥에 붙어 있는 면이니까 요 면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세워진 모델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쪽 벽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바닥면을 클릭하고, 자, 이 바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케치 팔레트 잠깐 치워놓고요. 여기다 네모를 그릴 텐데, 네모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렉탱글 돼 있고, 여기 센터 렉탱글이 사용하기 가장 편해요. 클릭하고, 자, 중심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센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사이 거리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프로펠러가 55mm짜리 지금 나눠드렸는데 대략 절반이니까 여기가 한 30mm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30, 총 60은 돼야 되고, 중간에 간격을 얼마를 둘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만든 거는 중간에 그 리시버 수신기가 들어가게 했고, 그 프로펠러 겹치지 않게 했으니까 그게 대략 20mm니까 20 하나, 30, 30 더하면 얼마죠? 80mm죠. 그런데 약간의 간격을 좀 더 주는 게 좋겠죠. 그 여백을 좀 주면 한 90mm 정도, 그래서 90, 9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크게 하려면 더 크게 해도 되고요. 혹시 프로펠러가 닿지만은 않으면 되니까 좀 작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다른 부품 위를 그 프로펠러가 돌기 때문에 바람의 손실이 조금은 있겠죠. 자, 그러면 90하고 90짜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다가 이제 그 제가 캐디안 할 때 보여드렸는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모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서클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 센터 서클을 클릭하고, 자, 이 부분을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확대를 하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건 지름 값이에요. 캐디안은 반지름 값이라 좀 헷갈리는데 이건 조금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8점 몇을 할까요? 8 그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8.3을 할까요? 이게 참 애매해요. 프린터마다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3D 프린터로 구멍을 만들면 구멍은 좀 작아져요. 그래서 8.3이나 4 정도가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4로 해보겠습니다. 자, 8.4로 한 다음에 요거는 그 드론이 들어가는 속구멍이고, 그 다음 바깥쪽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서클 누르고 센터 한 다음에, 저는 기억나는 게 2mm를 더 줬어요. 2mm, 요 정도 두께를. 2mm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사용하기에는. 눈금을 보면서 한 칸이 1mm니까 확대시켜서 하나 둘 해도, 이거 크게 확대하니까 1mm가 아니라 0.1로 들어지네요. 자, 9, 10 그래서 아까 8.4니까 10mm 정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은 10.4를 하면 정확하게 2mm가 되겠죠. 클릭하면, 아이고 어디 갔지? 80.4네요. 자, 요거는 재밌는 게 더블 클릭하면 다시 조절할 수 있어요. 10.4 엔터하면 됐습니다. 다소 얇아 보이긴 한데 혹시 얇다고 느끼면 다시 하면 되겠죠. 자, 지금 할 거는 요걸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다 복사해서 넣을 거라서 하나만 잘 만들게요. 그리고 자, 이제 그 녀석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녀석이 뭐냐면 그 캐디안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스케치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근데 캐디안은 스케치를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자르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탁탁 선택이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도 바로바로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캐디안은 이렇게 하려면 이 선들을 다 잘라내야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자, 아직은 이렇게 입체로 만들기 전이니까 일단은 제가 주로 하는 그 공명 구조로 만들어서 충격 흡수하는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로 가서 요 중간에다가 되면 세모라고 나와요. 자, 네모에서 그 다음에 공명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명 구조로 할 때는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왔냐면 얼마죠? 90mm가 나왔네요. 지름이니까 그런 거죠. 90mm인데 제가 요거를 요 중간을 통과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 두께를 1mm짜리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요. 그러면 89를 하면 0.5가 줄어든 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89.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는데 또 자,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요거보다 여기 0.5 살짝 튀어나오게 하려면 90, 요게 90이니까 91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0.2가 0.5, 0.5가 올라갈 테니까 요 두께가 1mm가 되겠죠. 91을 엔터하면 요 사이 요 간격이 지금 1mm가 맞춰진 거죠. 자, 그리고 아이고, 다시 또 원을 하려는데 원 하는 게 해제가 되어버렸네. 이럴 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리피트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방금 했던 기능을 반복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 또 원이 돼요. 클릭하고, 자, 이번에는, 자, 이것도 사실은 딱히 정답은 없어요. 저는 저기 하나, 둘, 세 개를 만들 텐데, 이번에 이렇게 해보죠. 여기에서부터 1mm 떨어진 데다가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근데 저 밑에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1mm 떨어진, 밑에도 1mm 떨어지니까, 지름이니까, 여기가 얼마였죠? 자, 89를 했으니까, 2mm를 떨어뜨리면 양쪽, 이 지름이니까, 1mm 떨어지니까 87을 할게요. 아이고, 이걸 잘못 넣었네. 97이 들어갔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 87 엔터 됐고, 또 리피트 해서 여기서도 1mm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87이니까 87에서 양쪽에 1mm니까 얼마를 해야 되죠? 머리가 나빠서 2mm를 줄이겠죠. 85. 자, 그러면 자, 요 살이 이제 드론이 될 거예요. 요 중간에 구멍이 뚫려질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로 하기에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세 번째 걸 할 텐데 또 마찬가지로 막 가장 테두리에서 1mm를 더 키울 겁니다. 지금이 91이니까 93을 하면 돼요. 그리고 리피트하고 또 93이니까 한 칸 더니까 95를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살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소 정신없긴 한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캐디한 때는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드론 모터를 끼울 때 여기가 살짝 벌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원을 그릴 거예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리피트 나옵니다. 원을 그려서 이번에는 한 18m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를 뚫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15mm 정도의 원을 하나 그리고, 이번에 아이고, 이것도 취소. 자유 선택하는 게 자꾸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자, 22mm 정도로 일단 할게요. 자, 지금 다소 정신이 없는데 지금 뭘 하려는 건지는 조금 있다가 보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좀 감이 안 잡힐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테두리까지는 아마 그냥 기본 드론만 만들게요. 요 방식만 알면 아마 요 바깥 테두리 같은 거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종목 중에 드론 그 볼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테두리가 있으면 종이컵을 쓰러뜨리는데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하실 분은 뭐 여기에도 테두리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조금 더 무거워지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놓고 잠깐 해볼게요. 두 손이 좀 필요한데, 자, 먼저 이렇게 또 정신없는 선들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선들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그냥 바로 선택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Shift를 눌러야 되는데 손이 하나라서, 저기 학생, 이거 Shift 좀 눌러줄래? 자, 오늘은 우리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주고. 자, Shift 좀 누르고 있어. Shift를 누르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자, 요 파트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드론 살이 될 부분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Shift 누르고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져. Shift, 여기는 좀 좁네요. 자, Shift 잠깐만 떼주세요. 확대가 안 돼. 자, 다시 Shif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됐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세제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손 떼도 돼요. 이렇게 하면 드론 하나의 그 모터를 잡는 파트예요. 이런 다음에 일단은 이 녀석만 이제 그 뭐죠? 그
그 돌출을 시키면 되는데, 돌출시키는 거는 요 위쪽에 모더파이어 프레스 풀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면 자, 벌써 이렇게 나왔죠. 숫자를 한 3mm 정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자, 스케치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여기 밑에 아이콘 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콘을 누르면 살짝 돌려보면 이미 돌출이 다 돼 있죠. 깔끔하게 나왔죠. 물론 이제 몸체는 아직은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몸체를 만약에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뒤쪽에 아까 있던 그 라인이 어디 숨어 있냐면 그 라인은 계속 보관이 돼요. 스케치는. 그래서 스케치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D에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여기 보면 바디라는 게 생겼는데 지금 있는 게 요 바디 1이에요. 바디 1을 누르면 파란색이 되죠. 여러 개를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 보면 하나 있죠. 요게 아까 있던 그 스케치야.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보고 싶으면 여기 전구를 켜면 볼 수도 있고 다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아마 1, 2, 3D 하는 학생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냥 1, 2, 3D나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런 기능이 없어서 다시 하려면 다 다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요 스케치를 제가 살린 이유는 뭐냐면 드론 몸체에 해당한 요 부분을 좀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요거는 했으니까 요 뒷부분을 해볼 텐데 근데 문제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둥그렇게 저 뒤에까지 다 선택돼 버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까 네모 선이 지나가니까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직선을 그리면 이걸 잘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직선을 긋겠습니다. 직선은 라인 L이죠. 클릭하고 요거는 단축키도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 밑에다 클릭하고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직선은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 또 이거 지저분해요. 자를 수 있게만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ES키 누르면 빠져나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저 직선 때문에 이렇게 잘려요. 지금 잘린 거 보이죠? 저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물 그어 준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Shift를 눌러야 되는데 제가 손이 하나 모자라지만 잠깐만요. 카메라가 너무 찍고 있어. Shift를 누르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4분의 1만큼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여기도 조금 해야 돼. 그런데 이 스케치를 사용하면 다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했던 그 스케치 화면으로 돌아가 있어요. 약간의 과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그 뭐죠? 아까 돌출시켰던 게 안 보이잖아요. 요거는 돌출을 시키면 다시 보여요. 자, 이제 보였죠? 그리고 스케치를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밑에 5비트 누르고 올리면 되죠. 근데 지금 상태는 사실은 이게 떨어져 있어요. 선택을 해보면 얘 따로 얘 따로거든요. 여기 보면 바디 1, 2, 3, 4죠. 이걸 각각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 개로 합치면 또 조립하기 좋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합치는 메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더파이에 가보면 컴바인을 누르면 이게 하나로 합쳐지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바디 2라고 돼 있죠. 여기다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속이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앞에 이걸 끄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편집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요 몸은 그대로 두고 요 뚜껑 쪽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실행 취소를 해보면 자, 분리된 상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만약에 만들었는데 여기가 너무 헐렁하거나 그러면 요 파트만 뭐 지우거나 하면 되는데 합쳐져 있으면 또 자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좀 분리해서 하는데 요 세 개는 그냥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이는 방법은 바디 1, Shift 누르고 바디 2, 바디 3 한 다음에 아까 봤던 모더파이에서 컴바인을 누르면 이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네요. 자, 따로 떨어져서 그냥 계속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밑에 쪽에 넣을 텐데 복사하는 메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복사를 하기 전에 복사할 기준 선이나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이쪽으로 복사를 하려면 회전시킨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요쪽에 있는 요 면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에 보면 미러라는 게 있어요. 미러니까 반사해서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미러 누른 다음에 여기 이런 창이 나오는데 셀렉트 선택하래요. 자, 할 거. 자, 그냥 누르면 이 윗면만 선택돼요. 그래서 점수다가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 윗면 뚜껑만 선택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뚜껑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페이스라는 게 면이거든요. 지금 면이 선택된 상태예요. 페이스면 안 되죠. 바디로 가면 이 한 덩어리가 선택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미러 플레인이 뭐냐면 그 반사시킬 면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클릭한 다음에 아까 봐뒀죠. 여기서 요거 클릭하면 자 벌써 생겼어요. 자 작게 해볼게요.
아 벌써 생겼죠. 약간 흐릿하게 생겼어요.